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중앙 금융, 영어로 Decentralized Financial, 약자로 DeFi입니다. 탈중앙 금융이라는 것은 중앙화되지 않은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A는 A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탈중앙 금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포괄적으로 우리 전체 시청자분을 아우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요즘 대한민국 금융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는 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레거시뱅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새로 나온 인터넷 은행이니까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지껏 여러분들이 은행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서 돈을 모으는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돈을 모으면 너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살 수 있다, 그러니 저축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돈을 돼지저금통에 넣으면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은행에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넣어놓으면 이자라는 것도 준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통장 정리해보면 몇백원 몇천원 이런 거 있으시죠? 금액들이 몇 년도 결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원 단위도 들어오고 10원 단위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아마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제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에서는 적용된 일정 금리를 물어서 이자를 받아내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사용한 각종 비용과 여러분들처럼 예금한 사람들에게 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은행의 수익입니다. 은행은 태초부터 이와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기본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우리 사용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십 퍼센트가 우스웠죠. 제가 지금 화면에 1980년대 은행 예금 금리가 정리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거나 더 어리신 분들 중에 이제 좀 깨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른들이 자꾸 저축해라, 적금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우대를 받아도 장기 적금으로 해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소 지키려면, 그러니까 최소 지키기라도 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곳에 투자를 해 놓아야 통화 팽창으로 인한 그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률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돈이 썩는다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시대를 사시던 우리 선조분들은 진짜 월급만 모아서 적금을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얘야 적금해라, 열심히 저축해야 집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617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억지로 살려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현금 수십억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서울 주요 지역에는 아파트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양 로또를 기대해보던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은행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중앙에서 은행이라는 기관이 나의 돈을 관리하고 내 돈을 빌려주고 그거로 이자를 받고 나에게 일부를 다시 주는, 이게 기존 시스템이라면 탈중앙 금융은 말 그대로 탈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은행이라는 그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탈중앙 금융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존재합니다. P2P라는 거죠. 이 중간인이 없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 위에서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디파이 플랫폼에 제 코인을 랜딩해 놓고 누군가 그걸 빌려갑니다. 근데 그냥 빌려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해당 플랫폼에 지정해 놓은 그 담보가 있어야 그 담보의 절반이라던가 일정 비율만큼 이제 크립토 또는 스테이블 코인들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사용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다시 플랫폼에 입금을 하고 이루 발생된 그 수익의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이자가 되어서 돌아오겠죠.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그냥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디파이는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당부하는 그 증권형 토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호떡 회사의 증권형 토큰을 샀어요. 호떡은 그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이 토큰의 이름은 찹쌀 토큰입니다.
이 찹쌀 코인은 찹쌀 토큰, 찹쌀 코인은 처음 토큰 발행을 할 때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했어요. 저희는 뭐 현재 선릉역에서 1번 출구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호떡 3만 개를 팔고 있습니다. 이 호떡을 전 세계로 판매하고 싶고 설릉역에 본사를 세워서 글로벌 간식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10억 원어치의 토큰을 판매하겠습니다.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은 토큰의 보유량에 비례하여 매월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원화 CBDC로 배당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권형 토큰을 공개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샀어요. 그래서 호떡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찹쌀 F&B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배당일이 되면 여러분은 기존의 토큰 공개를 할 때 등록해 놓은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원화 CBDC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탈중앙 금융의 미래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CBDC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쓰고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호떡회사의 지분과 같은 그 찹쌀 토큰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금융기관이 없이 이 탈중앙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자산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와서 꼭 매수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쓰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며칠이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통장에 돈이 꼽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탈중앙 금융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라는 그 담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플랫폼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한도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 한도에 맞는 즉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배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이제 세금이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사용자 본인이 필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클린한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그 만들어져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빼기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세금 내고 싶은데 못 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탈중앙 금융은 딱 간단히 한 분야의 어떤 모습만 가지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탈중앙 금융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앞으로 많은 형태의 새로운 자산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양적 완화를 통해 발행된 통화들이 그곳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이 묶이면 묶일수록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 당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자산, 어떤 회사의 증권형 토큰에 돈을 묶어놓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자산의 종류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디파이라는 분야와 그 시스템, 이 시스템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식 또는 그 기업이 만드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 등에 먼저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저도 나중에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면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가 발행한 증권형 토큰이 미래의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놓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시점에 맞는 고민을 지금 또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탈중앙 금융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단편적인 걸 통해서 좀 더 심화적인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한계를 느끼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탈중앙 금융 어차피 뭐 잠깐 이렇게 화르륵 하다 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디파이에 대한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